페이지요 73페이지에 보면 등기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페이지요 73페이지요 등기 청구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요. 네, 72페이지요. 등기 청구권을 보면 우리가 이제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하고 물권적 청구권이 그 위를 한번 먼저 보세요. 그림 위에 그림이요.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그러면 갑은요 등기를 해줄 의무자고 을은 등기를 청구할 권리자죠. 그럼요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청구하는 것을 등기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등기 의무자가 권리자한테 등기 좀 가지고 가라 하는 것을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가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해달라고 하죠. 그걸 등기 신청권이라고 그래요. 등기 신청권을 어디다 하죠? 등기소에다 하죠. 이것을 공법상 권리라고 하고 절차법상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갑하고 을하고는 뭘 한다? 실체법상 권리, 사법상 권리라고 그래. 두 사람이니까요. 알겠죠? 그것을 먼저 아시고 그 다음 밑에 보면 등기 청구권 보면 여러분요 채권적 청구권하고 뭐가 있죠? 물권적 청구권 두 개 있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봐. 우리가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 있죠. 채권적 청구권하고요 여기 물권적 청구권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 채권적하고 물권적이에요. 그럼 채권적이라고 봐봐. 채권적은 현재 물권자가 아니에요. 물권자가 현재는 아니에요. 아닌데 뭐를 하면 등기하면은 뭐가 된다? 물권자가 돼요. 물권자. 그럼 물권자가 되기 위해서 등기를 해야 되죠. 등기할 때 이때 등기하면 이걸 등기 청구권이거든요. 이게 등기 청구권이거든요. 등기하면 이 말이 등기 청구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물권자가 아니죠. 나중에 등기를 해야지 물권자가 되는데 등기를 하려면 등기를 청구해야죠.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여기 현재 물권자가 아니까 뭐다? 채권이죠. 물권자가 아니면 채권자예요.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은 뭐냐? 현재 물권자가 청구하는 거죠. 물권자가 청구해 그것을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현재 물권자가 볼까요? 2번 저당권이 있고요. 여기 1번 저당권이 있어요. 그럼 2번 저당권하고 1번 저당권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저당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물권이죠, 물권. 저당권은 물권이다 이 말이죠. 저당권은 물권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1번 저당권이 무효예요. 무효면은 이 저당권이 없어져야 2번이 1번으로 승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2번 저당권이 1번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1번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저당권이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저당권자가 1번 저당권에 말소를 청구하는 거예요. 말소를 청구하는데 문제는 2번 저당권자가 저당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저당권이 뭔지 몰라? 물권은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잖아요. 이러면 그리고 집에 갈 때 내가 평등인지 호평등인지 알고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물권법을 공부하면 물권법에 집이 어디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내가 말했죠 첫 시간에.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10월달 돼가지고 전세권은 채권이야 물권이야 그러면 채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알겠죠? 전세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자 그러면 여기 저당권자가 청구하니까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여러분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죠?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했죠? 그러면 지상권자가 이것을 처분하려면 처분하려면 자기 앞으로 먼저 뭐를 하라겠죠? 먼저 등기하고 나서 처분해야죠. 등기하고 나서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자한테 지상권 등기해 주세요 이렇게 청구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럼 여기 울구 있죠, 울구? 여기 울구에다가요 1번 A 앞으로 지상권 등기 먼저 해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1-1 그래서 B한테 지상권을 이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앞으로 먼저 지상권 등기를 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청구한다? 지상권자가. 지상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현재 물권자가 다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금방 이런 강의 듣다 보면 지금은 그래도 강의를 어느 정도 듣다 보면 다 알게 돼요. 아, 이 사람이 현재 누구인지. 그런데 이제 갑하고 을하고 해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2월 1일 계약을 해가지고.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4월 1일 날 해제가 돼요. 무효 취소 해제. 그러면 4월 1일 해제도 2월 1일부터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이것을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고 그래요.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그러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뭐가 된다? 이 등기도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이 등기가 됐을 때 맨 처음에는 소유자였는데 이제는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권이요 매도인한테 소유권이 등기 없이 소유권이 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죠 187조 등기 없이 복귀된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은
그럼 지금 현재 누가 소유자? 갑. 그러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 이 등기를 뭘 해야 돼? 말소를 해야 되죠? 누가 말소한다? 갑이 말소하죠? 갑은 누구다? 소유권.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암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5월달 6월달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게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은요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겠죠? 그럼 한번 봐봐. 매매계약했어. 갑하고 으라고 매매계약. 갑하고 으라고 매매를 했어요. 매매. 을은 지금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뭘 해야 소유자? 등기해야.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이죠. 임차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임차권 채권이죠?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등기를 청구하는 건 채권적 청구권. 부동산 환매는요? 환매는 채권이다 물권이다? 자 봐봐. 환매가 뭐예요? 갑이 을한테요 5억짜리를 2억 원에 팔아. 그리고 을 앞으로 등기를 해. 그럼 을이 완전히 소유자가 돼. 그러고 나서 다시요 5년 안에 다시 사오는 게 환매잖아요. 그럼 갑이 을한테 팔았다겠죠 지금. 그럼 갑이 을한테 팔았잖아요. 그럼 현재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죠. 그런데요 2의1 그래서 갑이요 환매 등기하죠. 환매 등기를 해서 몇 년 안에 다시 사오죠 갑이. 그러니까 현재 갑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 누가 소유자고 돼 있어. 을한테 팔았다가 다시 사오는 거잖아요. 그래 을이 소유자잖아요. 다시 사오니까 사오기 전까지는 을이 소유자죠. 갑은 소유자가 아니죠. 을한테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갑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환매에 대한 환매권 행사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점유취득시효요. 그럼 점유취득시효는 그럼 어떻게 돼요? 점유취득시효. 을이요 20년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뭐를 해야 소유자? 등기해야. 점유취득시효는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 20년이 됐다고 해서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하려면 등기를 청구해야 돼.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채권적 청구권. 그래서 거기 보면요 1번 부동산 매수인, 그 다음에 또요 2번 3번에 놔두고 4번은요 취득시효가 완성, 채권적 청구권, 임차인 채권적 청구권, 환매 채권적 청구권. 그렇게 되어 있죠? 2번에 1번은요 저당권자는요 물권적 청구권. 무효취소 해제가 되죠? 73페이지 보고 있죠? 무효취소 해제가 되면 매도인의 말소, 매도인 동그라미 매도인, 거기 보면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고 써졌죠? 그럼 매도인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보면 4번에요 진정명의회복. 진정명의회복도 좀 이따 뒤에서 배울 거예요. 다 물권적. 여기서 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얘기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은요 5번은 이런 뭐냐면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가등기는 좀 이따 가등기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자 봐봐. 가등기 봐봐. 그러면 가등기 이러면 알죠? 1번에 갑이죠. 2번이요 을이요 가등기를 했죠? 을이 가등기요 가등기를 했죠. 그 다음에 여기 3번이요 가등기에서 3번 갑이 병한테 팔았어. 그런데 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몇 년 안에 청구해야 돼요? 본등기 청구를 몇 년 안에 해야 돼? 10년. 그래서 본등기를 해야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소유자가 되죠. 그럼 봐봐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채권적이에요? 물권적이에요? 아니 뭘 이걸 떨어요? 본등기를 해야 소유자잖아요. 소유자. 아직 본등기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채권적이지 뭐예요. 그래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예요. 10년. 알겠죠? 그러면 10년 안에 해야 돼요?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본등기 청구 못해요. 10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본등기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2번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겠죠. 본등기 하기 전까지는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죠. 그런데 10년이 지나가지고 본등기 못하죠. 그럼 병이 의뢰 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한단 말이죠. 병이 10년이 지났으니까. 병은 지금 현재 누구다? 소유자. 그러니까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소유자니까.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라니까요. 자 봐봐. 거기 보면 거기처럼 여러분 지금 어디냐면 물권적 청구권 맨 밑에다가 5번 있죠. 5번 거기다가 여러분 양심 있으면 한번 그려봐. 자 봐봐. 여기 봐봐. 자 봐봐. 1번 갑이죠. 여기 2번요 여기 을이죠. 을이요 가등기죠. 2월 1일이요. 여기 3번 병이죠. 병이 4월 1일. 이 사람이 소유자죠. 소유자. 자 그럼 봐. 여기에서요 을이요 본등기 청구권이죠.
번등기 청구권은 몇 년의 소멸시효? 10년의 소멸시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요. 이 번등기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왜요? 아직은 번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소유자다 아니다. 알죠? 채권 청구권이죠. 그런데요, 만약에 의뢰등기가 10년이 초과하면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10년이 지나면은요 가등기 말소를 청구해야 되겠죠. 가등기 말소 청구를 해야 되겠죠. 이 가등기 말소 청구를 누가 한다? 누가 가등기 말소 청구를 한다? 병이 하죠. 병은 현재 누구다?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가등기에서 번등기를 몇 년 안에 한다? 10년. 무슨 청구권? 채권자. 아직 등기 없으니까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10년 안에 해야 되는데 10년 지나면 번등기 청구 못해. 그러면 등기 말소해야 돼. 누가 말소한다? 병은 누구다? 소유자. 그래서 현재 소유자가 아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알게 되면은 내가 말했죠, 자연스럽게 쫓아가서 추적하면 돼. 이렇다 저렇다 추적하면 되니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민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내가 생각하기에요, 국제적으로요 여기 강의 노트보다 잘 그려져 있는 민법은 없어.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뇌만 약간 고생하면 돼. 약간의 뇌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살게 좀 구려야 돼. 어떤 사람들 보면 뇌를 정말 프리하게 이렇게요 개방적으로 뇌를 키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뇌는 개방적이면 안 돼요. 치매가 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괴롭혀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요 치매가 올 시간이 없어요. 알겠죠? 됐죠 지금? 자,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예로 써놓은 것이고, 앞으로도 채권자이나 물권자가 많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걸 봤으니까 강의하면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딱 생각해야 돼. 지금 그 사람이 현재 누군가? 소유자인가 아닌가? 그걸 딱 물권자인가 아닌가? 물권자가 뭐 물권자 아니면 채권죠. 간단해. 좀 이따 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0.5초 만에. 아시겠죠? 정말이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 됐죠? 문제 한번 볼까요? 34번. 자, 73페이지 문제 봐요. 34번이요.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뭐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의 승소 판결. 소유권 이전 등기나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청구권에 관한 판결이니까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등기 동그라미 해야 돼. 2번. 전세권이 줄고 법정 갱신. 법정 동그라미.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바로 옆에 등기 없이도 맨 끝에 주장할 수 있다. 더 이상 볼 필요 없어. 3번. 신축 건물. 신축 건물이요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서 건물 완성 전 줄고 무효. 완성 전에 하면 안 돼요. 그런데요 구후 건물이 완성 줄고 구후 건물이 완성 써 실체 관계의 부합. 실체 관계의 부합. 옆줄 놓고 유효. 그때부터, 지금부터 유효예요. 처음부터가 아니고 지금부터 유효. 됐죠? 4번요. 무허가 건물의 신축자는 무허가 뭐 필요 없어. 신축자. 무허가란 말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필요 없어. 야, 건물은 다 무허가지 뭐예요? 아니 뭐죠? 무허가라 했다. 신축하면은 아직 허가가 준공허가 떨어진 것이 있고 안 떨어진 것이 있죠. 지금 내가 뭐라고 했어? 봐봐. 길 건너 아파트 준공허가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그러니까 무허가 아니에요. 저거 건물이 아니다. 아니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기둥하고 지붕하고 벽만 있으면. 기둥하고 지붕하고 벽만 있으면 건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건 누가 소유자다? 신축자가 소유자다. 알겠죠? 신축자. 그래서 신축자는 줄고 등기 없이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런데 양도 동그라미 양도. 그걸 처분이라고 그래. 처분하려면 먼저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등기. 먼저 등기 없이 이전할 수가 없다. 이때요 등기 없으니까 등기를 해야 되죠. 이때요 등기는 무슨 청구권이다?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물권적이죠. 신축하면 아까 내가 말해서 등기 없이 소유자라고 했잖아요. 신축은 등기 없이 소유자죠. 그냥 소유자니까 우리 원래는 봐봐. 원래는 보존 등기는 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없어요. 보존 등기는. 왜냐면 등기 청구권은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하는 게 뭐죠?
등기 청구권이잖아요. 원래는 보존등기는 물권자, 채권자 이런 말이 없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신축을 했을 때 이 사람은 누구다? 물권적이다 이 말이죠.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근데 만약에 봐봐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보존등기는 등기 청구권이 없어. 등기 청구권은 누구한테?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하는 건데 건물을 신축하면은 의무자가 있어 없어? 나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이 없어. 보존등기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죠. 갑이 신축을 했어.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 소유자 누구? 갑이잖아요. 근데 등기가 을앞으로 돼 있어. 을앞으로. 등기 유효 무효? 무효. 이 등기 뭘 해야 돼? 말소 청구해야죠. 누가 말소 청구를 해? 갑이 하죠. 갑은 누구? 그러니까 물권자 청구권이 뭐예요? 아니 이런 것은요. 지금 이런 거 보니까 막 내가 막 얘기하니까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좀 있으면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알겠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됐죠? 자, 다음에 5번요. 공물 분할의 소에서 현물 분할하는 내용의 줄거 조정이 성립. 조정은 뭐라 했죠? 상호 양보에서 뭐다? 합의. 그러니까 계약이다. 법률행위다.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 그래서 여기는 조정이 성립한 때 물권변동이 일한다 말은 등기 없이 말이죠. 이 말은 등기 없이 그 말이잖아요. 된다 안 된다? 안 돼. 뭐가 있어야 돼? 등기.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5번. 35번은요. 틀린 것은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 줄거 인도받아 사용수익 다른 사람에게 처분 그러면 처분 이전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는 줄거 진행하지 않는다.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2번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썼어요. 합의해제 해제 동그라미 해제하면 어떻게 돼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해제하면 무효취소 해제되면 누구한테?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등기 없이 이전 이렇게. 그럼 됐어요? 등기 없이 이전 이렇게. 그래서 합의해제 되죠. 매도인의 매수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왜? 매도인 동그라미 이퀄 소유자 이런 뭐라고 했어? 소유자는 소멸시효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리죠. 그래서 물권자 청구권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줄고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맨 끝에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좀 이따 우리가 중간중간 등기에서 볼 거예요. 4번은요. 당사자 간의 약정에 기초하여 환매권 보류 환매권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그러니까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성질은 법적 성질은 더럽다 채권적 이렇게. 5번 근저권 설정 계약에 따른 근저권 설정 등기 청구권은 설정 등기 청구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설정 등기 청구권 어떻게 돼요? 설정 등기 청구권은 여러분 2번 안 했나요?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되면 매도인의 매수에 대한 했어? 2번 틀렸어. 알죠? 물권적이니까 안 걸려. 5번요. 근저권 설정 계약에 따른 근저권 설정 등기 청구권은 피담보 채권이 되는 대여금 채권과는 별개의 청구권이다. 대여금 채권 줄거 독자적으로 진행한다. 왜 그래요? 이런 봐봐요. 여기 봐봐.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이거 다 아는데 여러분 설명하면 다 알아. 누구나. 그런데요 갑이 일하고 있죠. 우리 갑한테 돈 1억을 빌려주죠. 뭐라고 그래? 1월 1일부터 10월 1일 갚으라고 하죠. 10월 1일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서요 여기 갑의 건물에다가 을이 뭐란다? 저당권 등기를 하죠. 이렇게 등기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등기를 하면 등기 청구권 행사를 해야죠. 등기 청구권은 아직 저당권이 지금 설정됐어 안 됐어? 아직 안 됐죠. 하기 위해서 하니까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죠. 이 채권적 청구권은 몇 년의 소멸시효? 10년 안에 해야 돼.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보통 을이 채권자죠. 갑한테 1월 1일 돈을 빌려주면서 바로 저당권 등기한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을이 갑한테 돈 1억을 1월 1일 빌려주죠. 그러면 어떡하냐? 을은 갑에 대해서 저당권에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1월 1일부터 시작되죠. 그럼 1월 1일부터 10년 안에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요, 이 돈은 언제 받아요? 이 돈 언제 받을 수 있어? 10월 1일 날. 10월 1일이 지나면 이 을은요, 갑한테 돈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한다? 10월 1일 이후, 그러니까 10월 2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죠. 10월 2일부터.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돈 갚을 날짜가 지나야지 돈을 받을 수 있고,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잖아요. 그러니까요, 채권하고 저당권하고는 서로가 소멸시효가 같이 가요? 각 따로따로 가요? 따로따로 간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러면요, 돈 빌려주면서 저당권 등기하잖아요. 그럼 저당권 등기는 돈 빌려줄 때부터 진행하는 거죠. 10년. 그런데요, 돈은 언제 받아요? 5년이면 5년이고 10년이면 10년 기간이 지났을 때부터 받는 거죠. 변제기. 만약에 3년간 돈을 빌려줬어. 3년 안에는 돈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3년이 지난 때부터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10년이 진행하죠. 그런데 저당권은요, 돈 빌려줄 때부터 진행하죠. 그러니까 별개로 진행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이걸 이제 글로 읽으니까, 아직 이제 법률적인 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글로 읽으니까 좀 헷갈려 보이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알겠죠? 돈은 언제 받는다? 3년 뒤에 받는다. 3년 뒤에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돈에 대해서는 채권 등기는 언제부터다? 돈 빌려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요, 앞에 하나가 안 한 것 같은데 어디를 안 했더라? 여러분 페이지요, 페이지 72페이지 가운데 보면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되어 있나요? 72페이지 효력 발생 요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잠깐 이제 그걸 봐야 돼. 이건 너무너무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요. 너무나 간단한 건데 학생들이 너무나 어렵게 생각을 해. 별것도 아닌데요. 여러분 봐봐요. 이게 있어요. 등기부가 보니까요, 1번 이렇게 갑에서 2번 지금 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원래 갑의 건데요, 우리 위조에서 등기를 가져간 거예요. 위조에서. 그럼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요. 1번 이거 A인데요. 2번 이거 갑인데요. 갑인데 누가요? 불법 말소했어요. 불법으로 말소를 했어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원래 갑의 소유자인데 을이 위조에 가져갔거나 누가 갑의 것을 불법으로 말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현재 이거 1번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1번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누구다? 아니죠, 갑이죠. 그래서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 왜 그런다? 왜 그러냐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냐, 효력 전속 요건이냐 따라 달리죠. 전속이란 말은 소유자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등기가 누가 앞으로 되어 있죠? 을 앞으로 되어 있죠. 을 앞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요, 이 전속 요건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을은 등기소로 위조해 있잖아요. 그럼 을이 소유자가 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발생 요건이라는 것은 누구다? 갑이 소유자죠. 소유권이 등기를 해야, 우리나라는 형식주의죠.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등기를 왜 하냐? 내 앞으로 소유자가 되려면 내 앞으로 계속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내가 뭐가 되기 위해서?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그때 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소유권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만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 이후에 내가 갑의 자유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위조가 되거나 다른 사람의 불법으로 말소가 됐다 할지라도 나의 소유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소유권을 취득할 때만 등기가 있으면 되고, 계속적으로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내 앞으로 등기가 전속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는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된다? 갑의 등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위조가 됐어. 그러면 뭐 갑은 어떻게 할 수 있죠? 갑은 을에 대해서 첫 번째 무슨 등기 할 수 있다?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죠. 두 번째로 뭘 할 수 있다? 진정 명의 회복.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뭘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지금 봐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죠? 여기 원인으로 진정 명의로 만다. 진정한 명의를 회복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이제 봐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가져온다 이 말이죠. 진정한 명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진짜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잖아요. 근데 등기가 지금 누가 앞으로 돼 있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져오겠다. 이걸 회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져온다? 갑이 가져온다. 갑은 현재 누구다? 갑은 현재
등기가 자기 앞으로 없어도 뭐다? 누구다? 소유자다. 소유자는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그러니까 뭐다? 물권적 뭐다?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권자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다. 진정명의회복은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한다. 진정명의회복은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가. 소유자니까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말소 청구라고 되어 있죠. 말소. 누가 말소한다? 누가 말소해? 갑이 말소한다. 갑이 말소해. 갑이 말소한다. 그럼 갑은 현재 누구다? 소유자다. 소유권이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여기는요, 여기는 지금 현재 갑의 등기가 지금 불법으로 말소가 됐죠. 불법 말소가 됐죠. 우리는요, 말소 회복 등기란 말이 있단 말이죠.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적법하게 말소돼야 돼, 부적법하게 말소돼야 돼. 적법하게 말소되면 회복 못하죠. 아니, 적법하게 말소했어. 그럼 회복을 어떻게 해요? 부적법하게 말소가 돼야 돼.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고, 말소 회복 누구한테 한다? 말소 당시 누구한테? 소유자에게. 소유자에게 청구해. 말소 당시 이 두 가지가 말소 회복 등기예요. 말소 당시, 말소가 될 당시 소유자가 누구예요? A한테 회복 등기 청구해. 누군가가 불법으로 말소했어. 불법으로 말소해도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여전히 누가 소유자? 여전히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내 앞으로 등기가 전속하지 않죠? 전속하지 않고 누가 앞으로 전속해? 지금 등기가 A 앞으로 전속한다고 해서 A가 소유자가 아니고, 등기는 효력 전속 요건이다 그러면 당연히 A가 소유자가 되겠죠. A 앞으로 전속하니까. 등기는 뭐다? 효력 발생이다. A한테 갑이 샀죠. 갑이 소유권에 취득할 때만 갑 앞으로 등기가 있으면 된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 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누가 소유자다? 여전히 불법 말소가 됐어.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 알겠죠? 누구한테 불법으로 이전됐어도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 그걸 뭐라고 한다? 등기는 효력 발생. 두 가지만 알면 된다니까. 누군가가 등기를 불법 말소해서 누가 소유자? 원래의 소유자가 소유자다. 누구? 갑. 누군가가 불법으로 이전했어. 그래도 누가 소유자? 원래의 소유자 갑이 소유자다. 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 말이지. 이것을, 이 말을 모르면 큰일 나죠. 알겠죠? 이건 수도 없이 나와 앞으로. 그래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보면 74페이지 봐봐. 74페이지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나왔어. 맨 밑에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갑일 건데 을 앞으로 위조가 됐죠. 그래서 을의 등기가 무효니까 말소 청구하거나 진정명의 회복을 하죠. 진정명의 회복 줄 것이고 현재 소유자가 이렇게. 진정명의 회복은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가. 그런데요, 을이 등기를 위조했다가 해서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왜요? 왜 아니죠? 을이 왜 소유자가 아니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그렇다고. 알겠죠? 그러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이죠? 그러면 이 을의 등기를 만다 말소하죠. 말소. 그렇게 돼 있나요? 을의 등기를 만다 말소. 밑에는요, 이전 등기. 그건 누가 한다? 갑이 한다. 갑은 누구다? 소유자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하니까 무슨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봐봐요. 말소 청구나 이전 등기나 둘 다 누가 소유권을 가져오기 위한 거죠? 갑이 소유권을 가져오기 위한 거죠? 둘 다 갑이 가져오죠? 그런데 지금부터 잘 봐. 둘 다 갑이 가져온단 말이죠. 그런데요, 똑같은 거잖아. 갑이 가져오기에. 그런데 갑이 을한테요, 말소 청구를 했는데 갑이 패소했어. 그럼 말소 청구 못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진정명의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둘 다 똑같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위에요. 그래서 그러면요, 진정명의 회복 한번 봐봐. 밑에 75페이지. 진정명의 회복을 한번 봐봐요. 거기 그럼 지금 뭐라 나왔죠?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왔죠? 75페이지 9의 1번.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등기 명의를 상대로 말소를 구하는 것 빼고도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똑같으니까요. 세 번째 줄 봐봐. 세 번째 줄. 따라서 2번의 세 번째 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죠? 그러면은 진정명의 회복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둘 다 똑같으니까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됐죠 지금?
그래서 이것을 알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우리가 건물을 짓고 첫 머리 하는 등기는 무슨 등기를 한다? 보존 등기죠. 그런데요,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된 경우가 있어. 갑이 건물을 신축하죠. 신축을 했는데요, 등기가요 이렇게 된 경우가 있어. 여기요 이렇게 등기부가 두 개씩. 원래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이죠. 하나의 부동산 등기부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있어. 그럼 돼, 안 돼? 안 돼. 하나를 없애야 돼. 어떻게 없애냐? 1번이요 이렇게 갑이고요, 여기 1번도 이렇게 갑으로 돼 있어. 등기 1번 등기가 동일하죠. 여기는요 1번은 뭐다? 갑이죠. 여기는요 1번이 A로 돼 있어. 서로가 다르죠. 여기 어떻게 돼 있죠? 여기는 2월 1일이고요 여기는 3월 1일로 돼 있어. 어느 등기가 유효죠? 1번 등기가 유효죠. 그러니까 동일할 때는 후 등기가 무조건 무효가 돼. 동일할 때는. 여기는 소유자가 다르죠. 네. 그럼 어때요? 여기는 2월 1일이고 3월 1일이죠. 그러면 원래 선 등기가 무효인지 아닌지를 봐. 선 등기가 무효이다 아니다. 선 등기가 무효다? 그러면요 후 등기가 유효가 되고요, 선 등기가 무효가 아니다? 그러면 선 등기가 유효가 돼요. 알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거기 보면 나와 있죠? 이중 보존 등기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중 보존 등기의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중 보존 등기로서 무효가 되죠. 후 등기가 무효가 되죠. 그러면 후 등기를 기초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가 절대로 안 돼요. 2번 봐봐. 등기 명의 서로가 다르죠. 선 등기가 원인 무효이냐? 무효면 후 등기가 유효고요, 선 등기가 원인 유효이다. 유효다. 무효가 아니다 이 말이죠. 선 등기가 유효고 후 등기 무효죠. 후 등기 무효 동그라미, 후 등기 무효 동그라미 거기다 써 옆줄 긋고 등기부 취득시효 X. 우리가 원래 나중에 이제 우리가 채권법에서 등기부 취득시효를 배우는데, 그 등기는 유효인 등기, 무효인 등기를 가리지 아니하는데 이중 보존 등기로 무효가 되면 안 돼요. 알겠죠? 이중 보존 등기로 무효가 되면 안 돼.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보고, 아무튼 보존 등기 두 가지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무효 등기 유용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이 무효 등기 유용은 가끔 시험에 이제 나오죠. 여기 한번 봐봐요. 갑. 여기 을이 있죠? 을이갑한테 1억을 빌려주고 갑의 건물에다가 이렇게 저당을 잡아. 그럼 저당권 등기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피담보 채권, 이것을 뭐란다? 주된 권리라고 하고요, 저당권을 종된 권리라고 하죠. 이런 거 약간 뭐라고 그랬죠? 담보 물권인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독자적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죠. 왜 이건 독자적으로 소멸하지 않느냐? 주된 권리가 있으면 종된 권리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변제하죠. 그러면요 종된 권리인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해. 당연히. 그러니까요 소멸시효에 걸릴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요 당연히 소멸한다는 말은 말소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해.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이건 두 가지가 뭐 있죠? 187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요 두 가지 의미 있어. 첫 번째는요, 종된 권리는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우리 아까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 그래서 지상권하고 지역권밖에 없다. 몇 년? 20년.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건 왜냐?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가 있으면 무조건 있어야 되고,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동시에 같이 소멸해요. 그러니까 소멸시효에 걸릴 틈이 없는 거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종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고 그랬죠. 당연이란 말은 등기 없이도 소멸한다. 등기 없이 187조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요 법률의 규정을 보면, 담보 물권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등기 없이, 용익 물권은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그게 바로 그거란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소멸하니까 이 등기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돈 갚아버리잖아요. 저당권 등기는 당연히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뭐 하면 돼요? 말소 청구하면 되죠. 말소. 그런데요 말소하기 전에 이 등기가요 병한테 이전돼서, 병한테 등기가 이전돼서 병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취득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왜 없다? 이게 중요해. 왜 없어? 왜 저당권을 취득 못해? 그러면 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아까 말했죠. 107, 108, 109, 110조. 그 다음에 취소할 때 전후, 선의. 해지할 때는 전은 뭐다? 해지하기 전은 선악 불문. 해지 후 말소 등기는 뭐다? 선의. 그것 빼고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 절대로 저당권 취득 못해. 등기는 뭐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공신 원칙. 그런데 뭐가 있다? 무효 등기의 유용. 무효 등기에 뭘 할 수 있다? 유용을 할 수 있다. 유용. 중요한 것은 무효 등기 유용은 표제부. 표제부는 절대로 안 돼. 사실이니까. 그래서 구 건물을 뭐라고?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했어. 신축해서 구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돼? 안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구 건물하고 신축 건물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유용은 갑구하고 을구만 유용을 할 수 있어. 중요한 것은 유용하기 전에 뭐가 없어야 돼? 이해 관계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이 말이 중요해. 무효등기 유용. 알겠죠? 그래서 무효등기 유용은 표제부 등기 유용은 안 된다. 그래서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갑구하고 을구이다. 이해관계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아니 없어야 돼. 있으면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등기가 무효가 돼서 말소가 되기 전에 병한테 등기가 이전했다가 해서 병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 첫 번째, 저당권은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두 번째, 피담보 채권 소멸하면 종된 권리인 담보물권은 말소 등기 없이 187조 당연히 소멸한다.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는 무효가 되고 그 무효인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이전받았다 할지라도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다.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알겠죠? 무조건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 보면은 당연소멸 187조 187조에 서 법률의 규정 이렇게 187조 법률의 규정이죠. 그 다음에 종된 권리인 저당권은요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X 써 저당권에다가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X 독자적으로 74페이지 독자적으로 가운데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등기가 무효죠? 그냥 말소해야 되겠죠?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무효 등기에 유용을 하죠. 그 다음에 표제부 등기에 유용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말이 가장 중요하죠. 당구장 돼 있죠.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죠. 구 건물의 등기를 신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가 없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 그 다음에 말소가 되기 전에 병한테 등기가 됐다가 할지라도 병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죠.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자 문제 75페이지 문제 36번을 봐봐요. 1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청구권 보존에 대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 줄고 본등기 가등기 줄고 본등기 줄고 가등기에다 써 순위 소급 가등기를 뭘 한다? 순위가 소급을 해. 그 다음에 본등기 거기는요 물권 변동은 본등기 시부터예요. 그러니까 1번은 틀렸죠. 아니 맞죠? 본등기 가등기한테 소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맞죠? 뭐가 소급한다? 순위가 소급하고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 본등기 시부터. 1번 맞고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줄고 정지 조건 그 다음에 가등기가 가능하다. 이런 봐요. 이것은 이미 다 했었는데 전번 시간에요. 봐봐요. 가등기가 뭐예요? 가등기하고 정지 조건이죠. 그럼 정지 조건이 뭐예요? 현재 정지 조건은 뭐라고 하죠?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하기 전까지는 차를 사줘 안 사줘? 안 사줘. 조건이 성취. 합격을 하면 사준다 이 말이죠. 가등기는요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뭐를 해야 소유자야? 본등기를 해야 소유자죠. XO 구조가 똑같죠. 구조가. 알겠죠? 그러니까 정지조건부 법령에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그 다음에 3번은요 먼저 된 유효한 보존 등기로 인해서 뒤에 된 보존 등기가 무효가 되죠. 뒤에 된 등기 줄고 뒤에 된 등기가 뭐죠? 무효죠. 이 무효인 등기를 근거로 등기부 취득시효 된다겠어 안 된다겠어? 안 된다 3번이 정답이죠. 4번은요 등기되어 있는 3층 건물이 멸실되자 5층 건물을 신축을 했어. 3층 건물이 멸실되자 5층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종전 등기 주고 구 건물이죠. 그대로 사용 신축 건물이죠. 구 건물을 신축 건물에 등기 유용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을 뭐한다? 표제부 등기 유용 X. 표제부 등기 유용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5번은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표시 변경 이퀄 사실의 등기, 사실의 등기. 권리 변동 줄과 권리 변동. 권리 변동은 갑구하고 을구 등기. 갑구하고 을구를 등기해야 권리가 변동돼. 여기요 표시 변경은 사실의 등기 표제부죠.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관계의 변동을 가져와. 그러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말이요. 아무 말도 아니죠. 이거 가지고 표시 변경은 사실에 관한 것이고 권리는 뭐다? 갑구하고 을구를 얘기를 해. 다르죠? 정답 3번. 이건 5번도 우리 시험에 나왔고요. 37번은요. 옳은 것은 등기의 공신력 인정 틀렸죠. 2번요. 지상권 설정 등기가 불법 말소 되죠. 불법 말소. 불법 말소 줄고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써. 거기다 소멸 안 한다 쓰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므로 이렇게. 아까 우리 말했잖아요. 등기가 불법으로 다른 사람한테 이전되거나 불법으로 말소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자 3번은요. 동일인 명의로 보존 등기죠. 무슨 등기가 무효다? 후 등기가 무효. 써. 절차법설이다. 절차법설. 절차는 뭐가, 절차라는 게 뭐예요? 먼저 된 게 우선이고 나중 된 게 무효다 이 말이잖아요. 4번은요.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 멸실. 그 대조 신축 건물 신축.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5번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갑에서 을 앞으로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갑이 매매의 부존재를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청구하는 경우 을은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아니 있어 없어. 여러분 봐봐. 매매를 원인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가 맞춰졌죠. 갑이 매매의 부존재를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해. 을의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 매매를 원인 줄고 맨 끝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줄고 이전 등기. 이전 등기 동그라미하고 써. 이전 등기는 딱 두 가지. 첫 번째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경우 점 찍고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말이죠. 적법한 경우 옆줄 긋고 이전 등기의 추정력 X. 이 두 가지만 이전 등기의 추정력이 없고 추정력 X 점 찍고 그 외에는 추정력이 있다. 그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 등기란 말이 딱 나오면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 말이 있나 없나를 봐.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 말이 있나 없나를 봐. 그 말이 없으면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추정력이 있으니까 을은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야지. 알죠? 이전 등기. 자 38번은요. 1번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의 등기 명인이 동일이냐 아니다. 동일이 아니다. 동일이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선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나 무슨 등기가 무효이다? 후 등기가 무효. 알겠죠? 정확하죠? 2번 무효 등기의 유형에 관한 추인은 언제나 추인 동그라미. 추인이라는 것은 뭐죠? 써. 의사표시죠. 의사표시 옆줄 긋고 알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알고 무효이라는 것을 알고 플러스 명시적 점 찍고 묵시적. 명시적 묵시적으로 다 돼. 그래서 2번 틀렸죠? 자요 무효인 중복등기 줄거. 중복등기가 뭐요? 이중 보존등기를 중복등기라고 그래. 이중 보존등기. 이 무효인 이중 보존등기에 의해서는 등기부 취득처가 된다가 된다고 안 된다. 3번요 중간 생략 등기죠. 사법상 효력 줄고 단속 규정으로서 유효.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무슨 규정? 단속 규정으로서 유효이다.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가 되죠.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 불법 말소 이 말이죠. 불법 말소가 돼도 소유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존속 요건이 아니니까 불법 말소가 됐단 말은 소유자 앞으로 지금 등기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도 누가 소유자다? 소유자가 소유자다. 알겠죠? 진정한 소유자가 여전히 소유자다. 등기가 불법 말소됐으니까 소유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퀄 권리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안 한다. 알겠죠? 안 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